그리고 우리 장규석 기자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평소와는 조금 달라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아이 이게 뭐죠?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아이템을 찾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번 달에 이제 나왔던 JTBC 사건 반장이라는 데서 나왔던 스토리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한 엄마가 글을 붙입니다. 방을 붙이는 거죠. 방을 붙이는데 제목이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했던 어른분들에게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지하 3층에서 이게 본인 실수였는지 아니면 뭐 기계 작동 오류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36개월이 아직 안 됐나 봐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엄마가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거죠. 애가 혼자 탄 거야. 4살에서 5살 사이 정도. 그렇죠. 뭐 옛날 나이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니 36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이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좀 타고 있었나 봐요. 좀 애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도의도 없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제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은 닫혔고 엄마는 못 타고 이게 지하 3층에서 그랬어요. 지하 3층에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애만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간 거죠. 슉 올라가는데 그 아파트가 30층짜리였어요. 이게 그러면 높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엄청 걸리죠. 30층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 3층에서 내려서 문이 열려서 그때 이제 아이를 찾은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약간 격분을 한 거죠. 아니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이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지켜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애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떻게 하나도 안 지켜주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지? 약간 이런 이제 배신감, 약간 충격 이런 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방을 붙인 거죠. 방을 붙였는데 그 이제 결말이 뭐냐면 아이를 놓친 엄마인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같은 아파트 또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서 의심 안 했다. 근데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혼자 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발 아이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저는 일단 아이가 많이 놀랬겠다. 엄마도 많이 당황했겠다. 근데 저라면 좀 서운하지만 이 글을 써서 붙였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애한테 이러이러할 때는 뭐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엄마의 서운함은 이해는 되죠. 되지만 이렇게 방을 붙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긴 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엄마의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 속도 이제 저도 이제 좀 애가 놀랐겠다는 생각 들지만 일단 아이 속은 저희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엄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애가 없어졌어요. 다행히 뭐 경비원이 있는 데다 갖다 맡기거나 이래서 1층에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아이고 너 애가 무슨 일이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가정을 할 때 뭐 혼자 그러니까 외동인 경우에는 그 나이 정도 되면 자기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놀라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애를 데리고 내려가지고 잠깐 보호한다시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엘리베이터 구조상 일단 애가 지하 3층에 30몇 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만 이미 몇 분이 걸릴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애가 엄마 번호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은 그거를 또 그분은 또 찾아준답시고 내려오시고 하면서 혼선이 걸리고 이러면 최소 30분 막 이렇게 걸려서 애를 못 찾는 이런 그렇지.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호의로 지하 3층에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 뭐 그럴 수도 이것도 있죠. 좀 너 어디서 왔니 해서 다행히 애가 주차장이라고 말했으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는 엘리베이터 왔다 갔기 때문에 그 엄마는 또 아이 찾는다고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애가 없어졌으면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차라리 그분에 대한 그분의 섭섭함 와 어떻게 뭐 그분 생각으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한 분이라도 아유 너 엄마 어디니라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아시죠. 엘리베이터를 애가 지멋대로 층 열리는 층에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원래 부모가 있던 층에 다시 가면 부모가 볼 거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약간 그 단계가 아닌가 감정이 이제
섭섭하고 화가 나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때 막 써서 이제 예를 들면 그날 밤에 이제 집에서 아이 재우고 딱 그 혼자 식탁에 앉았는데 베란다 달빛을 보면서 진짜 이러면서 새벽 감성 터지는 그 시간. 그때 썼다고 하면 이런 바로 버려야 돼. 네, 글을 쓰실 수가 있고. 근데 냉정하게 내가 그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분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이런 정도까지는 좀 말씀 안 하셨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댓글 반응도 비슷해요. 약간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데 네네. 일단 뭐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모를까 뭐 단순히 혼자 있다고 말 걸겠냐 또 애가 또 뭐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뭐 누군가 애겠지 생각했을 거고 혼자 탔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다음에 애는 한눈 팔면 바로 없어지니까 조심해라. 왜 본인 책임을 남한테 돌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또 아이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다음에 또 뭐 애 걱정보다 그 부모 엄마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으니까 이러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안 오른다. 얘가 뭐 잘못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씁쓸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프로에 출연했던 이 이제 그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좀 의견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출연했던 심리 상담사는 뭐 엄마 마음 이해한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항의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 또 변호사도 한 분 계셨는데 변호사는 똑같이 이제 이 기자처럼 아이 손잡고 갔다가 오히려 다른 얘기 들을 수 있다. 아이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아니 애를 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빚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약간 변호사답게 약간 이제 책임을 좀 나눠주셨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가야 될 어떤 굉장히 좀 숙명이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뭐 아주 쉽게 표현드리면 그건데 공동체성이 왜 상실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상실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전에 뭐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지기 전 정도까지는 학교 끝나고 나서 해지기 전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애들 적응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10명, 15명씩 무리져서 뭐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는 뭐 그 아파트 뭐 운동장에서 뭐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뭐 어디 산에 가서 놀다 온다든지 뭐 골목에서 그냥 뛰어노는 거지. 골목에서 막 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골목대장도 있고 이런던 시절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 측면 지금 아이들 사건이기 때문에 아이들 측면만 보면 그렇지만 어른들 측면으로 보면 계속 뭐 저희들 드라마 소재로 쓰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월드, 처월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주민들과의 관계를 좀 어려워하고 하나 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게 소멸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삶이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슬픈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CPR 하려고 어떤 분 쓰러지셔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줬더니 나중에 이제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뭐 갈비뼈 부러진 거 뭐 저기 피해 뭐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신매매 같은 그런 범죄 유형 중에서는 그런 심리 이용해가지고 밤에 이제 으슥한 골목에 이제 승합차 근처에 세워두고 누가 이제 쓰러진 것처럼 했다가 누가 도와주러 나오면 갑자기 와가지고 뭐 강도짓 한다든지 차에 태워서 싣고 간다든지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초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각박하다고 비난을 하려면 나는 최소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사회라는 게 그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준규 기자 얘기하신 대로 이런 공동체성이 좀 약해지는 게 문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저도 이제 아이 아빠고 보면서 좀 씁쓸했는데 근데 이 같은 라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라인이면 평소에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하고 다녔으면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몇 층에 사는 애인지 몰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걸 알고도 얘가 몇 층에 사는 애인지 알고 엄마가 누군지 대충 알면 사실 그걸 알고도 그냥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냥 갔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평소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다니면서 애도 이렇게 좀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니는 경우면 그쪽에 같이 사는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알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근데 아마 엄마가 이 엘리베이터에 방까지 붙일 정도면은 본인도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애도 인사도 시키고 뭐 라인에 계시는 분들 얼굴도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 얼굴을 알 정도라면 대화를 했을 때 너 몇 층에서 탔어? 이제 뭐 주차장이요. 뭐 엄마는 거기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딱 두 마디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러니 이러면서 네. 그냥 가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면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아마 엄마가 방을 붙인 이유는 아마 그때 애가 문이 닫혔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도 없는데 그게 닫혔으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봤던 것 같고 그랬으면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공동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이게 CPR 같은 걸 해줬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뭐 배상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급한 사람 위급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다쳤어. 근데 그 치료비는 내가 내야 되고. 맞아요. 예, 약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게 오히려 비난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런 사회가 됐고 게다가 이제 고독사 얘기도 그런데 고독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같은 이 공간에 살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지 그렇죠. 몰라. 예, 위에 누군가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잖아요. 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층간 소음이 워낙 심해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위에 삐걱삐걱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고독사 위기를 면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 근데 뭐 층간소음을 너무 잘 지어놓으면 알 수가 없어. 예.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거를 수치화해서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이 OECD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매년 5월마다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라는 걸 네.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성을 측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2005년부터 이 지수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매번 꼴찌였어요. 네. 지금 거의 20년 동안 네. 이 공동체성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성은 다 꼴찌였어요. 항상 네. 거의 만년 꼴찌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이제 yes or no에 이제 네.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비율을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경제 규모가 있고 선진국이라는 그렇죠.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도움받기 힘든 나라다. 좀 네. 충격적이네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동체가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출산율에도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이를 키울 때는 뭐 마을의 한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적 제도는 되게 좋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이제 육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가 시부모, 뭐 친정부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도움 받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특파원 있을 때 아이가 나왔지만 그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베이비 샤워가 뭐냐면 이 아기가 나오기 전에 산모를 불러서 이제 일종의 우리 같은 경우는 파티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죠. 사실 그게 뭐냐면은 베이비 샤워는 이 산모랑 가장 친한 친구가 베이비 샤워를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물도 주지만 뭘 하냐면 이 아이가 나오면 잘 봐줄게. 네. 우리가 돌아가면서 봐줄게. 암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베이비 샤워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애가 어리고 근데 내가 남편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그러면 베이비 샤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는 거죠. 이건 상호간에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 갓파더 제도는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내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가 우리 애를 좀 후견을 해줘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인척들한테 이제 그런 권리들이 가니까 자동 물론 외국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지인 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샤워에 온 친구들은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주 2주 동안은 돌아가면서 밥을 해갖고 와요. 네, 미국에서. 네.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저기 뭐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저 외국인 서양인들은 애 낳고도 되게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도 다 관절 아프고 다 아파요. 풍이 들고 산후조리라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있냐. 우리 미국에도 빨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마들이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각자 서로 돕는 문화가 발전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영역, 개인이 돈을 써서 획득할 수 있는 소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뭐 잘 사냐 못 사냐에 그렇죠.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이런데 이런 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공동체성으로 이거를 해결을 한다니까 이것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친구끼리 서로 이제 돕는 거죠. 실제로 뭐 섹스 앤드 시티나 이런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 내가 미혼인데도 애를 맡겨놓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시팅 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내가 미혼이어도 애를 맡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을 때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친구끼리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아까 뭐 엘리베이터 문제부터 얘기가 시작됐지만 다 개인이 뭔가를 다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 구할 데가 전혀 없는. 아까 공적 제도 얘기하셨지만 그 공적 제도를 찾는 것도 다 개인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적 제도가 또 너무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 장치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뭐 틈이 보이면 들어와가지고 눈먼 돈이다 하고 눈탱이 쳐서 먹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장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치를 계속 만들면 아는 사람들은 찾아 먹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 먹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그게 필요한데도. 그러니까 공적 제도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 같은 경우 출생 같은 거 저출생 같은 경우만 봐도 제도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이 모든 제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야. 장치를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정말 내가 준비하고 정말 급할 때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인 제도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친정 부모님 아니면은 시부모님 아니면 정말 급할 때는 뭐 이모 삼촌 이런 말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공동체성의 문제 자체가 약간 저출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가령 엘리베이터의 어떤 이런 사례처럼 애를 맡아서 내가 데리고 있다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좀 잘못했다가 애한테 한 소리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든다면 사실 선뜻 손 내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만큼 또 각박한 세상이 됐다 하는 거 조금 전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런 사건들 발생할 때마다 뭐 112나 119에 신고를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작 112나 119는 정말 필요한 일들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행정력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공적 제도를 어느 정도 그 메꿔줄 수 있는 어떤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개인 다음에는 공적 구조로 들어가니까 이게 완충 장치가 없는 간극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나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외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 공동체성의 어떤 상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공동 육아라든지 공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가서 이사 가서 사시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뭐 의식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조하는 훈련.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동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협동하고 합쳐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거 여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는 거를 많이 못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 주거 형태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래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알기 힘들어요. 사실 아까 30층에서 서로 한 라인이면 얼굴 알 수 있냐 하셨는데 30층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희 아파트도 25층인데 저희 아파트는 다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양쪽으로 두
호만 있는 그런 한라인도 있지만 계단식. 요즘은 사방형으로 해서 4호가 있는 그런 라인들도 네네. 많고 그다음에 옛날식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한라인에 막 많죠. 8호, 10호 이렇게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왔다 갔다 볼 수 있지 않냐? 뭐 심지어 같은 그 층에 살아도 이쪽 끝에 사시는 분하고 이쪽 끝에 사시는 분은 얼굴을 거의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는 뭐 한라인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나 아니면 뭐 빌라 같은 경우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서로 알고 지낼 것 같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센터가 전부 다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헬스장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외국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로비거든요. 로비. 1층 공간을 거의 공용 공간처럼 해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근데 1층 공간을 비워놓으면 이제 뭐 누군가가 또 독점을 한다거나 왜 저 사람만 쓰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좀 이제 되게 핵가족화되고 도시화되는 이 과정이 되게 압축적으로 일어났고 네. 여기에서 문화라는 게 발생하기 되게 힘들었던 지금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좀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면 교육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더 나은 삶 지수라는 것도 있지만 네. 영국 자선지원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세계 기부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기부지수의 세부 항목에도 보면 낯선 사람 돕기 항목이 있어요. 낯선 사람을 돕는다. 네.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거죠. 이 항목이 있는데 낯선 사람 돕기 항목에 이 전체 국가가 119개 국가가 이제 조사 대상인데 우리나라가 몇이었 개요? 거의 꼴찌였겠죠. 96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저게 하위권에 있는 거죠. 하위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낯선 사람 도와주기는 더 힘든 그렇죠.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신뢰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게 아마 우리가 극복이 안 되면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첨언을 하자면 낯선 사람 돕기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되게 친절해 보이는데 또 그렇지 친절한데 또 낯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19개 국가가 그 조사 대상이었는데 무려 118위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인데 우리가 자꾸 일본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이거는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오늘 얘기는 사실 이제 엘리베이터에 아이 혼자 타서 뭐 엄마가 항임을 썼다 해서 이게 그냥 온라인 가십성 저는 그래서 얘기라고 사건 반장에서 했는데 이걸 그냥 가십성을 다루고 말았는데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중요하죠. 뭐 더 집값 올라가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소통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사실 뭐 단순한 되게 쉬운 간단한 부분들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하고 뭐 이렇게 뭐 안부 전하고 뭐 그다음에 아이들 있으면은 뭐 아이고 뭐 귀엽구나 뭐 이렇게 한마디 그냥 말 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으면 사소하지만 안 하고의 그런 차이가 좀 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토크라고 많이 하는데 스몰 토크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강의, 책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끼리 뭔가 얘기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죠. 거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군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얘기를 어떻게든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하는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스몰 토크부터 일단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신 공동체성이나 서로 간의 신뢰를 잃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뭐 아까 가볍게 주민들한테 인사하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쏙쏙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